어느 노학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선생님, 가장 아까웠던 건 무엇이었나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오늘을 잡아먹게 둔 것. 나는 늘 내일을 믿었지. 그래서 오늘을 미뤘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여든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노학자는 창밖을 오래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장롱 위 가방 보이나? 젊을 때 산 여행 가방이지. 조금만 더 정리되면 떠나자고 미뤘다네. 떠나야 할 이유는 작아지고 미룰 이유만 커졌지. 그는 손끝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살다 보니 알게 된 게 있어. 큰 결심은 드물고 작은 미움은 매일 온다. 사람을 늙게 하는 건 주름이 아니라 미움이야. 언젠가라는 단어가 제일 위험하지. 그럼 오늘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작고 확실한 기쁨부터. 그리고 작은 약속 하나. 아침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루를 세 동그라미로 나눠. 아침엔 창문을 연다. 공기가 들어오면 새로운 날이 들어오지. 낮엔 걸음을 남긴다. 내 발이 지나간 길이 오늘의 증거야. 저녁엔 문장을 남긴다. 감사 세 문장. 이름 한 개.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부처는 말했지. 마음이 곧 세계라고. 마음이 어제에 머물면 회한의 세계가, 내일에 머물면 걱정의 세계가 펼쳐져. 오늘에 머무르면 감사의 세계가 열려.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향이 삶의 80%. 같은 속도로 걸어도 향하는 곳이 다르면 도착지가 달라지지. 그는 사계절 루틴을 꺼냈습니다. 봄에는 창틀에 화분을 놓지. 새잎이 올라오면 내 마음도 조금 올라와. 여름에는 해가 뜨기 전에 걷는다네. 뜨거움이 오기 전 조용한 바람을 먼저 만나는 거지. 가을에는 책장 정리를 해. 읽은 책보다 다시 읽고 싶은 문장을 남기지.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끓여. 손을 먼저 데우면 생각이 덜 차가워지더군. 그는 웃었습니다. 이건 건강법이 아니라 살아내는 법이야. 관계의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젊을 땐 넓이가 중요하지만 나이 들수록 깊이가 중요해. 여든의 친구는 많을 필요 없어. 가까운 세 사람이면 충분하다네. 급하면 전화할 사람.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나눌 사람.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어줄 사람. 그는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월요일 11시 안부 3통. 노년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단절에서 와.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해. 안부는 길 필요 없어. 생각났어. 잘 지내지? 그 한 문장으로도 연결은 살아. 그는 겨울밤 장면을 꺼냈습니다. 눈 오던 날 동네 슈퍼 앞에서 옛 친구를 만났지. 서로 연락을 미루다 멀어졌다고 했어. 그날 이후로 달력에 안부 3통을 심었지. 관계는 큰 선물이 아니라 짧은 빈도가 만든다네. 그는 대화 규칙도 알려줬습니다. 첫 문장은 가볍게, 둘째 문장은 구체적으로, 셋째 문장은 따뜻하게. 예를 들면 이렇지. 지나가다 생각났어. 그때 네가 해준 말 덕분에 버텼다. 밥 한번 하자. 내 쪽에서 날짜 보낼게. 세 문장만으로도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이거든. 돈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잔고보다 흐름을 보게. 세네카가 그랬지.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고통받는다. 돈도 마찬가지야. 숫자 공포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의 안정감이지. 어떻게 물줄기를 만들죠? 크게 생각하지 마. 시간 제일, 동네 멘토링, 취미 강좌, 소액 임대. 크지 않아도 여러 갈래를 만들어. 그리고 고정비를 재설계해. 주거, 차량, 통신 구독, 보험. 이 4가지가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다네. 나는 매달 첫째 주에. 새는 비용 점검 15분을 잡아둬. 그 15분이 나를 살렸지. 그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돈은 기쁨을 덜어 모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함을 덜어 흐르게 하는 것. 그는 지출 3색펜을 보여줬습니다. 파랑은 필수, 초록은 유지, 노랑은 기쁨. 파랑을 안정시키고 초록을 줄이고 노랑을 매일 한 줄 남겨. 그래야 오래가. 일로 넘어가자 눈빛이 다시 젊어졌습니다. 은퇴는 직업의 종결이지
소명의 종결이 아니야. 사람은 누군가에게 아직 쓸모가 있다는 감각으로 살아. 나는 실패담을 강의했어. 반응이 더 좋더군. 사람들은 성공보다 실수의 지혜를 찾는다네. 그는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 달 의미 계좌. 낭독 봉사 1회. 동네 강의 1회. 손주에게 편지 한 통. 돈 통장만 잔고가 있는 게 아니야. 의미 통장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만 입금해도 마음이 마르지 않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공자는 말했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쁨이 온다. 이건 시험의 기쁨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기쁨이야. 집에 관해 그는 단호했습니다. 집은 과거의 박물관이 아니라 오늘의 작업실이야. 넘어지지 않는 동선, 낮은 문턱, 밝은 조명, 밤길 표시, 문 옆 손잡이. 집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네. 정리도 철학인가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자가 그랬지. 족함을 알면 늘 족하다. 비움은 나를 가볍게 하는 배려야. 서랍 하나씩 비워. 앞으로 자주 쓰고 싶은 것만 남겨. 추억은 줄지 않고 오늘이 선명해져. 그는 비움 프로젝트를 보여줬습니다. 월 4개 버리기. 1개 선물하기. 버리는 건 손해가 아니야. 내가 쓸 힘을 앞으로 쓸 곳에 남겨두는 거지. 그는 불안을 다루는 법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루는 법을 배워. 에픽테토스가 말하지.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건이 아니라 판단이라고. 불안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버릇이라네. 그래서 나는 불안할수록 아주 작은 현재를 만든다. 바람을 만지고 물 한 잔을 마시고 길을 10분 걷지. 그 사이의 마음은 지금에 도착해.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지. 내게 주어진 건 지금 이 순간이라고. 오늘의 한 단락을 잘 끝내면 내일은 저절로 시작된다네. 그리고 감정 노트를 펼쳤습니다. 느낌을 3단어로 적어. 예를 들면 이렇지. 서운함, 피곤, 기대. 그 다음 각각 옆에 1분 안에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전화 한 통, 물 한 잔, 창문 열기. 이렇게 감정의 뿌리를 작업으로 바꾸면 마음이 덜 휘청거려. 상실에 대해 그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친구를 떠나보내는 일이 잦아지지. 그때마다 나는 작은 의식을 해.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당신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의식은 슬픔을 없애진 못해도 흩어짐을 붙잡아준다네. 그는 내 어깨를 톡 두드렸습니다. 잘 떠나는 법을 배우면 더 잘 사라진다. 떠날 것을 알기에 오늘이 더 귀해져. 그리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지금이 흐려진다. 그래서 나는 작은 고별 연습을 하네. 오래된 옷과 작별, 익숙한 습관과 작별, 오늘의 석양과 작별. 잘 작별할수록 다음 만남이 선명해져. 그날 우리는 시장을 걸었습니다. 빵 굽는 냄새, 셀로판 봉투의 바스락, 상인의 인사. 그는 바구니에 귤 3개와 국화 한 다발을 담았습니다. 기쁨은 크기보다 빈도야. 큰 기쁨은 가끔 오고 작은 기쁨은 매일 오지. 매일 오는 것을 소중히 하면 삶의 평균이 올라. 그는 귤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오늘의 작고 확실한 기쁨. 서점을 지나며 그는 낡은 책을 펼쳤습니다. 연필로 밑줄 그어진 문장. 판단을 바꾸면 세계가 달라진다. 나는 이 문장을 외우지 않았어. 대신 적용했지. 불평이 올라올 때 해석을 바꾸는 연습. 그러면 같은 날씨도 같은 얼굴도 다르게 보인다네. 노학자는 8가지 장면으로 삶을 설명했습니다. 1. 창문 여는 아침. 빛을 맞으면 생각이 따뜻해져. 2. 천천히 씹는 밥. 급히 삼키면 마음도 급해져. 3. 걷는 길. 발이 어제를 털어내. 4. 사람. 한 문장의 안부가 마음을 붙잡아. 5. 1. 유급이든 무급이든 쓸모감이 숨을 고르게 해. 6. 집. 넘어지지 않는 동선이 용기를 만든다. 7. 배움. 버튼 하나 더 누르는 용기가 세계를 연다.
8. 밤. 감사 세 문장이 하루의 문을 닫아준다. 그리고 네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려줬습니다. 박선생 62. 퇴직 후 언젠가 대신 날짜를 적었다. 수요일 오후 도서관 낭독 봉사. 돈 대신 쓸모감이 들어오자 잠이 달라졌어요. 아직 누군가에게 쓰인다는 감각. 그게 사람을 붙들죠. 이여사 68. 무릎 통증에 걷기를 포기했지만 신발을 바꾸고 1층만 계단. 지도 앱에 동네 길을 그리며 스탬프 모으듯 걸었다. 3달 뒤 밤잠이 깊어졌고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불안이 줄고 내 안의 속도가 정리되더군요. 정어르신 74. 장롱 속 카메라를 꺼내 주말마다 시장 풍경을 찍었다. 사진 동호회에서 새 인연을 얻었어요. 렌즈가 세상을 다시 열어주더군요. 발걸음이 생겼습니다. 최여사 70. 욕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길목 정리. 안전은 오늘을 살게 하는 기본이더군요. 넘어질 걱정이 줄자 밖으로 나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실천 설계를 건넸습니다. 사람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해. 쉬운 것을 꾸준히 하면 어려운 것도 자리를 찾지. 7일 약속. 1일차 아침 햇빛 10분. 감사 세 문장. 2일차 안부 3통 짧게 바로. 3일차 서랍 하나 비우고 나눔 1개. 4일차 가족 운영회에 20분 동 건강 일정 감정. 5일차 의미 계좌 입금 봉사 멘토링 작은 기부. 6일차 가까운 설렘 예약 동네 박물관 시장 숲길. 7일차 나에게 작은 선물 오늘을 축하. 30일 루틴. 매일 햇빛 10분. 물, 걸음 기록. 주 3회 가벼운 근력병 밀프 시업이자 스쿼트 계단. 주 2회 스트레칭. 주 1회 긴 산책. 주 1회 누군가와 식사. 주 1회 배우기 30분 디지털 언어 음악. 주 1회 지출 15분 점검 자동 결제 구독 정리. 작은 반복이 세계관을 바꾼다. 큰 목표는 천천히 오지만 작은 반복은 오늘부터 가능해. 그는 습관 스위치도 가르쳤습니다. 양치 후 스쿼트 10회. 문 여닫을 때 깊은 숨 1번. 주전자 올리면 스트레칭 30초. 습관은 문고리에 매달아라. 이미 하는 행동에 작은 행동을 걸어두면 오래 간다. 배움에 대해 그는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 있어. 모르는 걸 사랑하면 늙음이 지루하지 않아. 휴대폰 알림 끄기, 사진 백업, 사기 차단, 음성 입력. 버튼 하나를 더 누르는 작은 용기가 세계를 다시 열어. 그리고 과제를 냈습니다. 이번 주 디지털 1과목, 다음 주 취미 1과목. 배움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야. 호기심은 나이 들지 않아. 그는 배움 기록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배운 한 줄, 오늘 부딪힌 벽 한 줄, 내일 눌러볼 버튼 1개. 이 3줄이면 배움은 계속된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후회와 어떻게 지내세요? 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 다만 머무는 시간을 줄일 뿐. 후회가 오면 나는 3문장을 적어. 첫째, 내가 한 일. 둘째, 배운 점. 셋째, 다음에 바꿀 1가지. 그러면 후회는 기억이 아니라 지혜가 돼. 그는 펜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비싼 문장이 아니야. 짧은 실행이지. 용서에 대해 그는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가장 늦게 배우는 공부가 있어. 나를 가볍게 용서하는 연습. 실수에도, 늙음에도, 느림에도 미소를 허락해.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않지만 현재의 무게를 줄여.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걷자. 빛이 쏟아졌습니다. 보이지? 계절은 변해. 우리도 변하지.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변화와 손잡는 연습을 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세월을 원망하는 대신 세월과 거래를 해.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어주고 대신 작은 평안을 받아. 해가 기울고 우리는 강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재킷깃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늦추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지. 여든 이후의 행복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고. 나는 이렇게 답해. 어제와 화해하고 내일에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으며 오늘을 깊이 건너는 것. 그걸 매일 반복하면
어느새 삶이 변해 그는 작은 쪽지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걸어라, 적어라, 건네라. 오늘의 한 걸음이 10년 뒤에 너를 만든다. 그리고 그는 12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예전에 예순의 나에게 쓴 편지들이야. 달마다 한 장. 필요한 건 마음이면 되지. 1월 시작. 큰 계획보다 작은 시작. 오늘 창문을 열어라. 오늘의 공기를 초대하라. 2월 정리. 물건을 줄이면 생각이 가벼워진다. 서랍 하나를 비우고 마음 한 칸이 생긴다. 3월 배움. 어제보다 버튼 하나 더. 낯선 앱 한 개, 낯선 길 한 블록. 4월 관계. 안 부는 길 필요 없다. 세 문장으로 다 된다. 생각났어. 고마워. 곧 보자. 5월 몸. 달리기 말고 걷기. 걷기는 마음을 천천히 따라오게 하는 기술. 6월 의미. 돈 통장 옆에 의미 통장. 한 달에 한 번 쓸모감을 입금하라. 7월 휴식.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을 달력에 예약하라.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유지보수. 8월 용기. 새로운 사람 사이로 한 걸음. 불편함은 성장의 체온. 9월 집. 넘어지지 않는 집이 나를 나가게 한다. 빛과 손잡이 낮은 문턱. 10월 기록. 감사 세 문장은 마음의 방향타. 오늘의 기쁨, 사람, 배움. 11월 나눔. 쓰지 않는 것을 비움함에 나눔은 타인을 돕고 나를 가볍게 한다. 12월 화해. 어제와 화해하라. 미루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설명하느라 지치지 말라. 그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이 12장이면 1년이 달라져. 그는 세대 대화법도 전했습니다. 자식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명령이 아니라 협업 제안으로 해. 이건 네가 맞고 내가 틀리다는 뜻이 아니고 서로의 삶을 덜 피곤하게 하자는 제안이야. 이 한 문장이 싸움을 예방하지. 그리고 감사 인터뷰를 권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질문 10개를 준비해. 당신이 내게 해준 가장 고마운 일은? 내가 모르는 당신의 꿈은? 눈물이 나도 좋아. 눈물은 관계의 세제이거든. 밤이 깊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좋은 말을 고른다. 아침엔 어서 와, 오늘. 낮엔 괜찮아, 다시. 밤엔 고마워, 모두.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먼저 내 귀로 들어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사는 세계를 만들지.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네카는 상상을 경계했고 에픽테토스는 판단을 돌려세웠고 노자는 족함을 권했고 마르쿠스는 현재를 가리켰고 부처는 마음을 비추었지. 하지만 인용을 외우기보다 오늘에 적용하라. 적용한 문장만 네 문장이 된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휴대폰 캘린더를 여세요. 다음 주에 가까운 설렘 하나를 넣으세요. 오늘 밤 감사 3문장을 적으세요. 이번 주 안부 3통을 보내세요. 한 달 뒤에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고개 숙여 인사할 겁니다. 덧붙여 스스로를 지켜주는 작은 규칙을 남깁니다. 아침 창문을 연다. 몸을 깨운다. 낮걸음을 남긴다. 세계의 발자국을 찍는다. 저녁 문장을 남긴다. 오늘의 이름을 기록한다. 주간 한 번은 누군가와 식사한다. 월간 작은 여행 하루. 가까운 곳, 가벼운 짐, 가벼운 마음. 그리고 오래된 가르침을 한 줌만. 부처 마음이 곧 세계. 세네카 상상 속 고통을 줄여라. 에픽테토스 사건이 아니라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노자 족함을 알면 늘 족하다. 마르쿠스 내게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 공자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쁨이 온다. 인용을 외우지 말고 오늘에 적용하세요. 적용한 문장만이 당신의 문장입니다. 당신의 여든 이유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빛나는 시간이 되길. 당신의 철학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루틴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